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저도 고향이 바로 여기 가까운 강원도 강릉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춘천에서 살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여기 오면서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굉장히 설레면서 왔습니다. 제가 한 11시 30분까지 주로 우리 독립운동가 하면 남자 독립운동가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양양이 낳은 조화벽 지사님과 그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방금 선생님께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제가 원래 여기 신문사에서 기자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기자로 활동하면서 제가 가장 재미있었던 건 뭐냐면은 제가 숨겨져 있는 어떤 사실을 취재를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큰 보람을 갖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자 활동을 계속하면서 제가 흥미를 끈 점이 뭐냐면 바로 우리 강원도 지역에 있는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찾아내 가지고 보도하고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서로 알리고 또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보람이 있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더 본격적으로 이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을 하고자 했는데, 특히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독립운동가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신라시대, 조선시대, 고려 이렇게 많이 배우지만 우리 가깝게 알고 있는 우리 일제강점기,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강제로 침략해서 우리 땅을 빼앗았을 때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를 의외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됐고 보람을 갖게 됐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강연 순서는 3월의 독립운동가라고 소개를 했죠. 이달 3월 3일절이 있는 3월을 맞아서 특별히 기리고 있는 바로 양양이 낳은 조화벽이라는 분이 어떤 생애를 사셨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3.1운동으로 감옥에 gat혔던 여성들이 또 있었는데 바로 철원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철원 가본 학생 있을까요? 네. 여러분, 철원이라고 강원도에서 가장 휴전선에 가깝게 있는 바로 그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아마 그 철원이라는 곳에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철원에 가게 되면 휴전선과 철원에서 유명한 학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 철원 지역에서 3.1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여성들이 계시고요. 또 양양 출신으로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서 독립유공자가 된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김경화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경화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3.1운동 뿐만 아니라 광복이 되기 전까지 굉장히 다양한 독립운동, 무장투쟁도 하고 항일의병도 하고 국채보상운동도 하고 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얼굴과 이름 아마 아실 텐데, 자, 여기 그림에서 누가 보이죠? 예, 안중근 맨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분요, 가운데 계신 분, 틀려도 돼요. 뭐죠? 어느 분? 안중근 말고 알고 있는 분 또 누가 있죠? 예? 이회영 선생. 와, 이회영은, 박수 좀 쳐주세요. 자, 이회영이라는 분 혹시 조금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네. 무슨 활동 하셨죠? 그렇죠. 독립운동가를 양성을 했던 분, 이혜영. 또, 우리 박수 좀 쳐주세요. 자, 또, 여기서 또 보이는 또 독립운동가. 유관순. 예, 맞습니다. 유관순 있고요. 이 유관순이라는 분이 이 조화벽이 지사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는 분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풀어갈게요. 자, 가운데 있는 분. 혹시 여러분 도산 안창호 들어보셨어요? 예, 안창호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이 위에 굉장히 잘생기신 분이죠?
근데 그 아래에 독립운동 하다가 감옥에서 생활하시다가 이렇게 굉장히 고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초를 받았던 사진을 두 장을 했고요. 자, 맨 왼쪽에 아래쪽에 계신 분은 바로 이봉창 선생님. 이봉창 선생님 이름 기억 혹시 나실까요? 일본에서 일본 왕을 안살을 하기 위해서 시도하셨던 그 무장투쟁하셨던 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3.1운동 때 바로 이 지역에서 3.1운동을 하다가 현장에서 일본이 총격을 가해가지고 무려 12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12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분들 사진은 남아있지 않은데 사진이 남아있고 그때 다행히 목숨을 건지신 두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제가 대표적으로 사진을 가져왔는데 바로 노병래와 김계호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3.1운동 뿐만 아니라 3.1운동을 계기로 1920년대, 1930년대 바로 양양 지역에서 이런 사회운동을 펼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자, 이분이 여러분들이랑 가장 가깝게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바로 양양에서 3.1운동 그리고 강북전까지 활동했던 노병래, 김계호라는 분입니다. 잘생기셨죠? 네. 아까 거기 안창호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분위기가 나죠.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3.1운동 하게 되면 1919년에 우리가 만세운동을 하면서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전국 각지에서 한마음으로 운동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3.1운동을 했던 분 중에 혹시 알고 있는 분 있을까요? 네, 제가 그러면 좀 소개를 해버릴까요? 이 중에서 혹시 조화벽 지사님 계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이 중에서 여성이 3분이 있죠. 네, 여기서 어느 분일까요? 그냥 찍어도 됩니다. 맨 가운데 오른쪽. 와, 진짜 촉이 좋네요. 바로 저분이 조화벽 지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바로 위쪽 상단에 제가 일부러 오늘 소개할 분이라서 맨 위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조화벽 지사님 맨 왼쪽에 머리를 깎으신 분이 있죠. 여러분 님의 침묵이라는 시 혹시 알아요? 누가 지었어요? 예, 한용운 선생님. 만해 한용운. 우리가 3.1 운동을 할 때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했잖아요. 독립선언서 내용 중에 맨 뒤에 보면 공약 3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3가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거를 바로 지은 분이 바로 이게 한용운이라는 분입니다. 맨 왼쪽에 그 안경 끼시고 굉장히 당당하게 계신 분 있죠. 저분은 김마리아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일본 유학에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도모를 했고요. 우리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잖아요. 근데 그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조선 독립 부인 애국단을 만들게 되는데 그거를 만들자고 주장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분도 안타깝게 강복을 모지 못하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독립을 위해서 결혼했다고 하면서 자기 일생을 독립을 위해서 바치신 김마리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강원도 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유명하신 분이고요. 자, 여기 예쁜 치마 저고리를 입고 뭔가 이렇게 장구 같은 걸 들고 있는 분이 있죠. 이분은 김향화라는 분인데 수원에서 기녀로서 굉장히 신분이 낮은 여성으로 취급이 됐지만 본인은 다른 여성 동지들과 함께 수원에서 3.1운동을 펼쳤던 분이에요. 바로 요 가운데 있는 이분. 자기 위치가 자기가 지식인도 아니고 뭐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그 기녀라는 자기가 척박한 위치에서 3.1운동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자, 제가 나란히 놨는데 조화벽 지사님 바로 아래에 있는 분은 혹시 누구로 추정될까요? 누구? 김구 선생님.
오, 김구 선생이랑 비슷하긴 해요. 안경도 쓰시고 비슷한데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할게요. 이 김구 선생님을 닮은 이분의 이름이 유우석. 제가 아까 여성 독립운동가로 3.1 운동으로 유명하신 분 누구 있죠? 여성? 유관순의 바로 오빠예요. 유관순이 오빠인데 유우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양양에서 사셨어요. 1930년대. 누구랑 같이 살았냐면은 바로 위에 있는 조화벽 지사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부부예요. 부부 독립운동가. 그래서 조화벽 지사님은 이분이 개성이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황해도 개성이라고 지금은 가볼 수가 없는 땅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있어요. 황해도 개성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호수든 여학교라고 있어요. 그 학교를 다니다가 개성에서 독립운동, 3.1 운동을 하고 다시 고향 양양으로 오면서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몰래 이렇게 감춰가지고 잘 들여와가지고 여기 양양에다 전달해서 양양이 3.1 운동을 하는데 기여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유관순 집안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텐데 유관순 열사가 그 3.1 운동 했던 곳이 어디죠? 3.1 운동? 어디? 예, 크게 얘기해도 어디? 충남? 천안? 아운의 장터라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혹시 병천면 아운의 장터라고, 병천이 원래 병천 순대로 유명한 곳인데 그 병천이라는 곳에서 유관순 열사가 이제 3.1 운동을 했고, 이 오빠 유우석은 어디서 했냐면 충남 공주에서 3.1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은 3.1 운동 하다가 현장에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이게 그런 상황이 되는데, 나중에 조화벽 지사가 우연히 이 유우석 지사님과 결혼을 해서 바로 193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0여 년 전이죠. 그때 바로 이 양양 땅에서 사셨어요.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런 인연이 있어서 유관순과 유우석과 조화벽 지사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식구였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는 유관순 지사는 1920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조화벽 동상입니다. 2023년도 2년 전에, 3년 전이죠. 3년 전에 굉장히 뒤늦었지만 양양에 조화벽 선생님을 기리는 이렇게 동상을 만드셨습니다. 자, 조화벽 선생님의 삶을 제가 간단히 여기 정리했어요. 자, 양양에서 출생을 했는데 이분이 우리 지금 생각하면 지금 분단이 돼 있잖아요. 분단이 돼 있어가지고 양양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거, 뭐 속초에서 이제 러시아까지는 가지만 가끔 여행을 위해서 가거든요. 근데 이 지금 양양에서는 배를 타고 다녔다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지금 버스 타고 다니고 승용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땅으로만 다니는데, 우리 그때는 일제 침략을 당해가지고 뭔가 교통시설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던 때예요. 그래서 양양에서 서울을 가려면 지금처럼 버스를 타고 갔던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느냐? 바로 배를 타고 이게 원산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원산이라고 뭐 함경도 땅이기도 했다가 강원도 땅이기도 했다가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곳인데, 금강산 조금 지나서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양양의 지리적인 점하고 일제강점기에 분단이 되기 전에 이 양양이라는 곳은 굉장히 선진적인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원산까지 기차가 있었는데 이 기차를 타고 양양까지 이제 배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속초라고 불리는 곳 있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이 일제강점기에는 바로 양양 땅이었어요. 양양군 속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 대포항도 일제강점기에는 다 양양 땅이었어요. 그래서 양양 분들이 아주 문화적인 자긍심, 역사적인 자긍심이 큽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 조화벽 선생님이 원산에 있는 학교로 가는데 이때는 일제가 우리나라의 학교를 많이 못 만들게 했어요. 특히나 여학교는 드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화벽 선생님이 여기서 공부를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원산으로 갔다가 나중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저 멀리 서쪽에 있는 개성에 있는 호수던 학교를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3.1 운동을 하고 다시 이제 양양으로 와서 3.1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3.1 운동하고 난 다음에 나 3.1 운동 했으니까 독립운동 다 했지 이런 경우도 있고 3.1 운동은 했지만 일제의 핍박에 못 이겨가지고 변절한 사람들도 있어요. 친일로 이렇게 돌아선 사람도 있는데 조화벽 지사님이나 유우석 지사님 이 두 분은 광복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위해서만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분은 교육운동도 하시고 빈곤한 어린이를 위해 가지고 교육운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운동도 하시고 경제운동도 하시고 하면서 또 소비자운동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하면서 바로 원산을 거쳐서 양양으로 1932년도에 오셨다가 광복이 되는 1945년까지 계속 여기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80년 전까지 바로 이곳에서 두 분이 계속 생활하면서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 보면 정명학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사립학교를 아버지가 만드셨는데 그 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정명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교사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왜 양양으로 돌아왔냐면 조화벽 지사님은 외동딸이었어요. 자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바로 이 양양으로 돌아와서 활동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사진에 보이는 글 한자로 돼 있고 맨 앞에도 세자로 딱 돼 있는데 이게 뭘까요? 예, 맞아요. 독립선언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까지 이거 종이 한 장 들고 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선언서를 가지고 돌아오다가 만약에 붙잡혔다 그러면 경찰에 체포되어 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심한 고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로 남아있는데 정말 자기가 발각이 되면 학교에서도 퇴학을 해요. 나는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일제가 퇴학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의 꿈이라든가 미래를 다 포기를 하고 그런 걸 다 감수를 하고 이렇게 선언서를 몰래 갖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언서를 숨겨갖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가져올까요? 네? 맞아요. 코트 안쪽에다가 요 안쪽에다가 넣겠대요. 또 어떻게 또 할까요? 예, 그래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 양말 안에 깊숙이 넣는다거나 신발 안에 넣는다거나 또 주머니는 검사하지 않아요. 검사하는데 아마 비밀 주머니를 아마 따로 만들어 가지고 넣겠다는 그런 생각 또 네. 오, 그것도 들키지 않을 방법일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여학생은 그래요. 옷 속에다가 안쪽에 있는 원래 요 안에 안쪽에다 넣어서 갖고 오기로 했는데 우리는 지금 양말을 신죠. 양말을 신는데 이 시대에 때는 버선을 신었어요. 여러분 혹시 버선 본 적 있어요? 예, 버선이라고 생긴 우리나라 전통 양말이 있는데 그 버선이 이렇게 두툼하거든요. 그 안에 두툼한데 원래 그 안에다 솜을 넣어요. 솜을 넣기도 한데 아마 솜을 빼내고 거기에다가 바로 아까 양말에다 숨긴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양말 같은 생긴 버선에다가 그 독립선언서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들키지 않고 다 진검사도 다 했는데 들키지 않고 이렇게 양양으로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조하벽 지사님이 그때 양양으로 올 때 들고 온 이 트렁크 안에 버선이 들고 있었는데 그 버선 안에 독립선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물을 경기도의 국립여성사 전시관이 있는데 조하벽 지사님이 직접 드렸던 이 가죽 가방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당시 양양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 만들었던 태극기입니다. 지금하고 좀 모양이 틀리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 소개했는데 이거는 양양에서 시장에 대소동이 있었다. 이렇게 제목이 보일 건데 이때 당시에는 일본이 우리나라 신문을 통제를 해가지고 사실을 사실대로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냥 시장에 대소동이 있었다. 이렇게 짤막하고 다르게 있는 당시에 일부 일제 신문입니다. 이게 바로 조하벽 지사님의 사진이에요. 정명학교를 운영할 때 아버지하고 본인하고 교사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학생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여학생들이 배울 길이 없으니까 가난한 여학생들을 위해서 바로 이 학교를 열어서 가르쳤습니다. 자, 일제는 여기서 학교에서 뭘 가르칠까봐 늘 전전긍긍해요. 감시하고. 근데 그렇게 뚫고 학교를 운영을 하셨고요. 이분이 만년에까지 서울 성북구의 정릉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검소하게 말년을 보내셨습니다. 자, 철원에도 바로 이런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철원에서는 3월 10일부터 11일에 3.1운동이 있었는데 여기에 50대 된 곽진근이라는 여성 전도사가 3.1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됐고요. 아까 여기도 나왔죠. 호수든 여학교. 조하벽 선생님과 같은 학교를 다녔던 거기 졸업생들이 주도해서 3.1운동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이렇게 치마 저고리 같은 걸 입고 이거는 평양에서 있었던 3.1운동이에요. 평양에서 있던 3.1운동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독립만세 시위를 했던 모습인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보기에는 할머니 같잖아요. 50대니까. 근데 이분들이 나서서 친일파 집에 가서 거기 이완용 부인 숨긴 거 아니냐 막 내놓으라면서 이렇게 선두에 서가지고 3.1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919년 2월에 중국에서 여성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대한독립여자 선언서 이거 보이시죠? 중국으로 망명했던 여성들이 더 먼저 대한독립여자 선언서라는 걸 발표를 해서 독립운동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인 것을 선언을 했어요. 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은 남녀 평등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때는 여성들은 발언권도 주지 않았던 굉장히 열악했던 시대인데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나서 가지고 이렇게 서명 운동을 했는데 저기에 보면은 2월 달에 이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양양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 한 분을 더 소개하려고 했는데요. 이분은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했던 여학생 중에 한 분이었어요. 아까 제가 이 강원도 쪽, 여기 동해안 쪽에는 여학교가 없다고 그랬죠. 이때 3.1운동 할 때는 강원도를 통틀어 가지고 여자 중학교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서울이나 개성이나 원산이나 유학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김경화라는 분이 서울에 있는 배화여학교를 유학을 갔는데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하니까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일제 경찰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했는데 그거를 뚫고 바로 여학생들, 배제학교 학생들하고 두 학교에서 1주년 기념식도 하고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배화여학교 학생들이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하다가 붙들려서 재판에 넘겨졌다는 내용이 나온 기사예요. 이분들이 다 10대예요. 10대 초반이었는데 10대 뭐 중반이고 그랬는데 바로 이 여학생들이 이제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하다가 서울 종로경찰서로 끌려가서 서대문 감옥에 있다가 이제 그때 찍힌 사진이에요. 그때 당시 이렇게 3.1운동 하다 붙잡히면 사진을 다 찍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나쁜 의미로 그 블랙리스트라는 걸 만들잖아요. 이런 사람들 사진을 찍어 가지고 또다시 동인임 운동을 하지 못하게끔 늘 감시하게끔 했던 게, 이게 벌써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제 경찰들이 했던 건데, 이렇게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쓴 거하고 바로 앞 사진 모습을 찍어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때 주도 앞장섰다가 이제 붙잡힌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여학생들 중에 김경화라는 분, 이게 한자로 돼 있는데 김경화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역사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분은, 우리가 과거에는 한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한문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에 관심 있으면 한문 공부해 주시고요. 일제시대에 좀 더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그럼 일본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은 영어는 글로벌 세상에 다 사니까 영어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러시아, 중국 가서 독립운동 많이 했잖아요. 그래, 러시아어 공부, 중국어 공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게 단지 뭐 이렇게 점수 사실 맞는 게 아니라, 멀리 큰 인생, 내 미래를 봤을 때 그런 점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도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못 하다가 제가 신문사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좀 후회하는 게 있었어요. 좀 어렸을 때 한자 공부, 일본어 공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김경화라는 한자를 쓰신 이분 10대 여학생인데 바로 양양이 고향인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입니다. 자, 이것도 전부 다 한자로 돼 있는데 앞에 보면은 자기가 고향이 양양이라는 표시가 돼 있어요. 강원도 양양군. 예. 너무 흐리게 써가지고 선생님도 보이지 않네요. 강원도 양양군이라고 분명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 양양이 나온 분 중에 또 노순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이름도 처음 들었을 텐데, 이분은 바로 원주에 가가지고 바로 원주 부인 소비조합을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경제를 착취를 하고 자꾸 수탈을 해가니까 이런 소비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노력했던 분이 바로 노순열이라는 분이에요. 자, 이 신문 기사가 뭐냐면 다 한자하고와 한글로 돼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글자는 한자로 돼 있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여성운동의 선구와 현역,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 민족도 해방돼야 되고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가 열악했던 여성들도 뭔가 사회적인 위치를 제대로 갖춰야 되고, 그거를 예전 여성들은 여성 해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성운동하고 이 독립운동하고 같이 이렇게 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사실 2마리 토끼 잡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2마리 토끼 잡는 거 굉장히 저는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꿈을 갖고 계시면 한 가지 꿈만이 아니라 적어도 2-3가지 이상 꿈을 꾸시면서 살아가시면 첫 번째 꿈이 좀 부족할 때는 2번째 꿈을 가지고 하고, 또 이쪽 꿈이 좀 별로 안 되면 이쪽 꿈을 가지고, 이렇게 2가지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당시에 여성운동 했던 분들은 독립운동과 동시에 여성운동도 같이 했는데, 여기서 또 유명한 분이 있는데, 제가 조원숙이라는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근의회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여성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분이에요. 이게 조원숙이라는 분이 쓴 회고가 있는데, 본인이 양양을 떠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면서 자기가 양양 땅을 떠나게 된 그 일이 가장 통쾌하다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은 다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지만, 그때는 여성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결혼해야 됐어요. 부모님이 너 저 남자랑 결혼해, 아니면 남자의 경우에도 너는 저 집에 있는 그 교수랑 결혼을 해, 이렇게 부모가 막 지정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자유롭게 연애도 하고 자기가 배우자를 고르게 되는데,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원숙이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본인 아버지는 자기는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달이 언제가 제일 밝죠? 달? 맞아요. 보름달이 뜬 날을 정해가지고 자기가 몰래 집을 나와가지고 양양에서 강릉까지 자기가 가마를 불러 타고 혼자서 남장을 하고 강릉에 있는 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밤중에 걸어가지고 또 가마를 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다음날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서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을 한 거예요. 대부분은 부모님이 나는 저 사람이랑 별로 결혼하고 싶은데 아니면 나는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게 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받아들이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대단했던 거죠. 자기가 한밤중에 혼자서 걸어가지고 강릉까지 가서 서울로 와서 학교를 입학했는데 이분이 이게 굉장히 진취적이고 개척하고 도전하고 뭔가 공부하고 싶어하고 이런 열망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서울 가서 공부를 해서 바로 이런 항일 운동에 투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원숙이라는 분도 제가 독립운동 했던 분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강원도 지역의 다른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을 소개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강원도 지역에 양양이라는 곳 말고 속초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도시 아는 데 있어요? 원주, 또 강릉, 또 어디? 아까 제가 봤던 춘천, 또 강원도 안에 또 어떤 도시가 있죠? 예? 어디? 평창. 평창. 아까 또 철원도 얘기했고. 전부 몇 개가 있게요? 17개. 17개에서 하나 더 하면? 예, 바로 18개의 시군이 있어요. 18개 시군 안에 이 양양이 있는데 일제강점기는 분단되기 전이잖아요. 그때는 몇 개가 있었을까요? 강원도가 지금 나눠져 가지고 북한에도 사실 강원도가 있어요. 우리 금강산이 속한 곳을 강원도라 부르거든요. 양쪽을 합쳐서 몇 개? 23개에서 2개 빼면? 예, 21개 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21개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 그 중에서도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서 독립유공자 표창을 받은 분을 소개를 하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춘천에서 의병운동을 했던 윤희순이라는 분이 있고요. 3.1운동도 했었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학생운동도 했고, 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29년에 광주학생운동. 광주학생운동이 지금은 광주가 민주화운동을 했던 곳으로, 민주화투쟁을 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학생이랑 대항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민교육은 안 받겠다. 이런 거를 제일 먼저 투쟁했던 것이 또 광주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전남 광주 혹시 다녀오신 적 있어요? 좀 여러분들 지금 학업기에 있지만 아마 저도 여행을 해본 게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고였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광주에 가실 기회가 되면 광주라는 곳이 이런 광주 학생운동,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곳을 했으면 알아줬겠는데요. 바로 광주 학생운동을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너희들 정말 잘했다 하면서 항일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일 때 바로 강원도 여학생들도 서울에서 지지하는 동맹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도에 조선 총독부 앞에서 만세 시위를 벌이려다가 붙잡힌 함용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주도해서 다 계획을 했던 그런 독립운동을 했고요. 우리가 해외, 러시아, 중국,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는데 바로 김도연, 임배세라는 분은 미국에서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명숙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간호사였는데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볼게요. 우리 보통 의병 전쟁하면 다 남자들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전쟁터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춘천에 있는 저 비녀를 꽂고 있는 저분이에요. 저분이 전쟁터에 있었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총을 잘 썼다고 해요. 그리고 무기도 제조하고 무기 훈련도 했는데 춘천에 공지천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굉장히 호수가 있고 옆에 아름다운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주화벽 선생님처럼 이렇게 동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썼던 글에 맨 나중에 소망, 본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회고록, 내 인생에 대해서 회고록을 쓰는데 거기서 맨 마지막에 쓴 글이 추미호 애국 정신이 자손 만대까지 보존되길 바란다. 이런 걸 강조하시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은 만주로 망명을 갔다가 중국의 연용성이라고 굉장히 추운 곳에서 사시다가 아들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충격을 받고 단식을 한 끝에 이렇게 순국을 하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애국,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활동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이 글만 봐도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윤희순이라는 분도 있고요. 자, 이분은 얼마나 옥살이를 여러 번 했는지 몰라요. 이분도 저 오른쪽에 보면은 1930년대에 붙잡힌 거고 이건 1934년도인가 붙잡혀서 또 투옥을 했어요. 한 번 저렇게 투옥해서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이러면 포기할 법도 한데 이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했던 최윤숙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광주 학생운동, 지지운동을 하다가 붙잡혔을 때 이렇게 목록을 다 적어놨는데 여기에 이 여학생들이 전부 지금 독립운동가였고 였습니다. 자, 이분은 만년에 중국에서 활동하시고 강릉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정부를 지원하는 대조선 독립애국부인회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저분 남자처럼 보이는데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조선 총독부 앞에서 1937년도 중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무시무시한 시기에 만세운동을 계획하다가 체포해서 붙들려가지고 옥살이를 하셨던 분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김도연 분은 우리가 미국에서도 나만 편안하게 살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아가지고 임시정부에다가 전달을 해주신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분은 독립유공자로 되신 분은 아직까지 되진 않은데 여러분 어때요, 보기에? 굉장히 어려 보이죠? 굉장히 어려 보이고 이런 사진 찍은 게 유관순 열사도 그렇지만 다 이렇게 너 어디서 누구한테서 무슨 지령을 받고 어떤 책을 보고 독립운동을 했어 하면서 계속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막 고문을 하죠. 저기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가면은 그 고문했던 도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원래 졸업을 하고 강릉에서 간호사로 있으면서 이제 일본에 반대하는 인쇄물을 병원에 있는 기계로 복사를 해가지고 배포를 했다가 이렇게 붙들렸던 분인데 얼마나 표정이 너무 애처롭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로 활동했던 이분 10대에서 활동했던 분인데 이렇게 한귀래라는 분이 있고요. 자, 이분은 서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노동 착취하지 말아라, 경제 착취하지 말아라, 수탈하지 말아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항일운동에 같이 나서자. 이런 유인물을 또 서울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하다가 붙들려가지고 한 1년 넘게 또 옥살이를 했던 분이에요. 자, 이렇게 10대면 내 꿈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투신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강원도 여성 독립운동사를 보면 이렇게 비녀를 꽂고 늦게 활동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10대이면서 자기가 정의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국가를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투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심은숙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화천에서 강연을 하다가 일본에 반대되는 그런 말을 했다고 경찰서에 붙들려 가니까 경찰서에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으면서 단식을 했어요. 단식 투쟁했던 심은숙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양양이 낳은 훌륭한 여성, 진취적인 인물,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 동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섰던 훌륭한 여성 조화벽 지사님, 김경화 지사님 두 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강원도 전역에서 또 1910년에 우리가 식민지가 내서 강복이 될 때까지 바로 이렇게 내가 한 것이 직접적 한 명이 해가지고 독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다 여러 사람이 하나하나 여러분들도 한 명 한 명이 힘을 모으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바로 우리가 국가의 국권이 없는 나라, 나의 인권, 나의 권리가 없는 그런 세상 생각해보면 굉장히 사실은 지옥 같은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몸소 나섰던 이분들의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양양은 또 자랑스러워할 부분이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3.1운동 어디가 제일 늦게까지 했을까요? 바로 양양이에요. 그 양양분들이, 특히 양양분들이 굉장히 깨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깨인다는 거는 공부해서 깨울 수도 있고 내가 실천하면서도 배울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체험도 하고 간접 체험도 하고 독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내가 깨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항일과 독립에 대한 그리고 자주 평화, 평등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졌던 곳이 바로 양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양의 역사의 문화에 대해서 자긍심을 충분히 느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을 기억을 하는 게 결국 이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커서 여러분들이 꿈이나 미래를 설계를 해 나갈 때 내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만 공부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면서 보람 있게 살았다 하면 훨씬 더 세상을 풍요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설계를 할 때 바로 이런 양양의 독립운동가를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